고요하고 평안했던 당신의 일상에 어쩌면 작지만 깊은 파문을 일으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 그 심장부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김포의 한 신실한 보살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가 이런 하늘의 기운은 처음이다 라는 말과 함께 보인 눈물은 단순한 정치적 논평이나 가벼운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가정, 당신의 노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전체와 직결된 가장 무겁고 중차대한 하늘의 경고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날은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녀는 또다시 하늘의 거대한 변화를 느끼며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마지막 패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째, 그동안 등을 돌렸던 젊은 민심의 극적인 반전. 둘째, 가장 믿었던 측근의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새로운 동맹의 출현. 셋째, 가장 가까운 가족의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결단의 목소리. 이 세 가지가 모두 현실이 될 때 우리 모두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고 넘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안녕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 천수한 보살의 도량에는 한때 재벌 총수부터 평범한 주부까지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자신의 미래와 운세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부터 보살의 답변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운세를 묻는 이들에게도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운명이 온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40년간 하늘의 뜻을 읽어온 그녀는 정치인의 운세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의 사주를 보니 자신이 40년간 본 사주 중 가장 기이하고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보낸 시험지와 같다. 보살의 신당에는 300년 된 흑단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이한 징조를 보였다는 신령한 나무입니다. 2025년 초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이 나무에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나무조차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단순한 정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에 던진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의 국운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뉩니다. 하지만 보살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그가 걷는 시련은 대한민국이 걷는 시련이고 그가 받을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기회입니다. 실제로 그의 사주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960년생.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나
격동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온몸으로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이 나라의 현대사와 이토록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의 운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거대한 서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온 것을 보십시오. 정치에 무관심하던 20대, 30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닙니다. 하늘이 젊은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를 비난하던 젊은 층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로는 잡히지 않는 민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조류의 변화였습니다. 보살이 말하는 두 번째 기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살은 그의 사주에 숨겨진 더 깊은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자에는 하늘이 준 강력한 운, 즉 천운이 있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운과 인복의 극단적인 대조였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천운이 유난히 강합니다. 마치 하늘이 직접 선택한 사람과 같습니다. 천운이란 하늘이 내려준 운명적인 기운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게 하는 힘입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검사 시절의 위기부터 정치 입문 후의 시련, 그리고 최근의 고난까지 매번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의 하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살은 올해 가을, 음력으로 8월과 9월 사이에 그의 천운이 다시 한번 크게 발동할 것이라고 확신의 참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복의 부재였습니다. 인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참모, 믿을 수 있는 동료, 진심으로 돕는 조력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큰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의 팔자에는 이것이 지독히도 부족했습니다. 보살은 산속에 홀로 우뚝 솟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처럼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해도 거센 바람을 함께 막아줄 숲이 없으면 언젠가는 꺾이는 법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짜 그의 편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도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측근이라 믿었던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렸고 가장 믿었던 사람조차 결국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의 숙명은 늘 배신당하고 늘 혼자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이 모든 고난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소멸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먼저 그 안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 법. 지금 그가 겪는 모든 시련은 과거의 업을 태우고 그를 더 순수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텅 빈 그릇이 되는 순간 하늘은 비로소 더 큰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그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인연, 바로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보살이 본 그들의 인연은 평범한 부부의 연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김건희라는 여인의 기운을 보면 참으로 특이합니다. 여자의 몸에 장군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강하고 주도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보살은 두 사람의 사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하늘이 그의 텅 빈 인복을 채우기 위해 보낸 유일한 동반자이자 방패입니다. 그녀의 강한 기운이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녀가 그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화살을 대신 막아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사주에는 남편이 받을 공격을 대신 받고 남편이 져야 할 짐을 나누어지는 방패의 운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때로 칼이 되기도 하는 법. 남편을 지키려는 그녀의 강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오고 도우려는 마음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업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시험이 되는 운명. 보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어변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이 부부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원칙적이고 고지식하며 다른 한 사람은 자유롭고 화려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완하며 함께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극도로 분열된 대한민국의 하늘이 보여주는 화합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보살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시련 속에서 그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가 화려함을 버리고 진정한 내조의 길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기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이미 이 땅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9월과 10월 사이 이 땅에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자연이 분노하며 혹은 외부의 위협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그 규모는 전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살은 위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운명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위기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큰 비가 온 뒤에야 무지개가 뜹니다. 이번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늘의 준비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늘 그랬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싹텄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거친 폭풍이 몰아치면 비로소 진짜 선장을 찾게 되는 법입니다. 다가올 위기는 오히려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강하고 원칙적인 지도자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며 하늘이 먼저 깨운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는 먼저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했습니다. 검사 시절의 고집, 대통령 시절의 아집,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과 함께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품는 생각 하나,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증오를 선택하면 분열이 깊어지고 이해를 선택하면 화합이 시작됩니다. 보살은 불교의 가르침을 인용했습니다. 일념 2000년의 업을 바꾼다. 우리의 한 생각이 1000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각자의 마음 속에서 증오를 버리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분열을 멈추고 화합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이 준비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40년간 수많은 운명을 봐왔지만 이렇게 온 나라의 운명이 한 사람과 깊이 얽혀 있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보살의 마지막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천우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가올 위기는 재앙이 아닌 기회이며 30년 후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듯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 고치 속에 있습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은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내일 직장에서 보여줄 작은 배려,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 이 모든 것이 기적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한 생각이 1000년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하늘의 때가 왔으며 이제